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모든 혐의를 벗고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독재 정권입니다. 우리가 막아야 될 텐데 힘이 없죠. 사법부와 완전히 저자들에게 편이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오늘은 두 가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그리고 숨어있는 내막 두 가지 다 들어보시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요 이재명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아니 하신 분이 하십니까? 알고 좀 전에 들어야 되는데 이재명이 또 무죄예요. 그게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네요 너무 허탈합니다. 지금 그새는 그 방송 박 기분 좋게 준비하다가 에크 쏟고 듣고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앞이 깜깜아 허탈하니 요즘 모든 게 다 무죄가 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특히 그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건가 제 직권남용. 이 아니면 앞으로 그럼 정권 잡고 힘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마음에 안는 사람이 이제 그냥 감옥에 아니면 정신병원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게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앞으로 나와 이제 판결문을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발전 지금까지도 믿고 싶지만 또 아니길 바라지만 우리 사법부가 과연 중립을 지키고 과연 이 정권과 권력에서 자유로운 건지 독립적인 건지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지켜왔고 만들어도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훼손되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빠르니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어차마 안타깝고 것이 좀 무섭기도 하네. 어찌 그 무서운 거예요. 사법 걸려 그 다음에 검찰 경찰 다 넘어갔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전분해분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판결만 본다며 아직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네요. 그렇죠. 근무 챙겨긴 제가 별로 안 하지만 하버드 야숫자 뭉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그런 책을 썼어요. 위기의 민주주의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그런 얘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반자유주의 정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반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에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에 얘기하지 거기에서 자유라는 부분이 소위 말한 제도인데 이 제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권 분립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일을 꾸며는 이 세권 분립을 훼손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거기서 하는 게 뭐냐 언론 장악하고 그쵸 사법부자 그렇죠. 그걸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낸 다음에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그 입법부 장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거법을 바꾸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언론을 장악해 쓰니까 이상한 여론은 사원으로서 선거를 치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사실 우리 벌써 검경수사권 조정 모공수처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얘기가. 언론 잡겠다는 것은 이미 벌써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사법구잡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도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혹시 이런 걸 통해서 내년에 선거까지도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선거 패스트에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 뜨고 민주주의를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순간 했겠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게 좀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것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아참이 세권 분립마저도 훼손되고 독재국가 형태대로 지금 선동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쵸 꼭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되자 얘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요걸 고가져야 돼요. 우리가 독재 얘기할 때 사람들이 독재가 어딨어 우리가 군부정권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소위 말해서 독재하는 사람들도 머리가 똑똑해졌어요. 옛날식의 복제 아니라 그렇죠.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독재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자 유주의 좀 민주주의 이런 것도 새로운 독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이 아직까진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소외가를 이런 것만 가지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이 독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뜨고 뒤통수 더 받고 눈뜨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번 무너지면 국화 기간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유 우퍼가 끊임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길거리로 나가서 싸우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만은 막아보자라는 그 취지를 가는 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독재라는
단어를 과거의 독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도 새신 독재 새로운 독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서 바라보시고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위기가 함께 느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아이. 사법부를 다 정확하고 또 권력을 다 계속 기억도 록제서도 더 갖고 날아주고 작년에는 더 많이 갖고 국민들은 붕괴 만들고 기업들 내보내고 안보다 망치고 한미동맹 깨버리고 북한과 손잡고 살퍼주고 뭐 이런 식의 문제들 그렇다 복지죠 그런 것들이 생각해보세요. 뭐 착착착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릴 수 없게끔 너무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더더욱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신경 쓰는 사이에 지금 정부에서라든지 아니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이런 매우 위험한 의도를 가지고 이념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리고 지금 월세 한제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민주주의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생각해보지. 잘 세계 2차 대전 얘기를 말씀드려 죄송하게 났네. 그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바로 직전에는 물론 2차 대전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사이에는 30년대 초중반에는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고 사상적으로도 가장 아름답고 경제도 최고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쵸 그 어떤 누구도 나치 같은 것이다 신을 드러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히틀러가 참 순식간에 장악해버리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처음에 작업을 할 때 뭘 했냐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를 그냥 아예 고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라디오가 아니고 테레비 뭐 이런 걸 지금은 신분이지만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개가 오늘에는 먹히지 않는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개가 과거의 간주 어떤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답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런 만약에 내일의 총선에 우리가 만약이 자유한 것도 우리 자유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급속도로 저질의 그 탈을 벗고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보게 될 거라고 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구독 버튼 추천 그리고 이재영 기억하세요. 내년 총선 자원봉사 꼭 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하나 좀 짚을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 이재명 판결을 보게 되면은 지금 친노 세력들이 이재명 죽이기다 오리라고 있거든요. 사실 문재인과 이재명 지금 대립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문재인이 판결에 도와주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새롭게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판사 질도 문재인 너 싫어 애를 살려갖고 좌파 세력이 또 우두머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또 권력을 이어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저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아직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